그날 족발집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드러난 진실. 그 진실 앞에서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씩 다 꺼내볼까? 희자의 손끝에서 사진이 한 장씩 테이블 위로 떨어질 때마다 김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근데요, 이건 부부 일이고 장모님이 나설 일이 아닌데 왜 끼어드는 거죠? 그 순간 김훈은 처음으로 희자의 눈빛에서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희자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족발집 뒤편 작은 방에서 희자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어깨와 곧은 허리. 하지만 그녀가 진짜 신경 쓰는 건 다른 곳이었어요. 오른쪽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 왼쪽 팔뚝에 호랑이 문신. 아직도 선명하네. 희자는 긴 소매면 티셔츠로 문신을 가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렷한 문신들이 과거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때는 김희자가 아니라 쌍칼루님이었습니다. 오거리파에서 둘째 가는 사람 없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허리춤에 찬 두 자루 칼이 그녀의 상징이었죠. 조직 내에서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운동하러 가세요? 족발집 홀에서 일하는 알바생 미영이가 물었어요. 응, 잠깐 다녀올게. 희자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몸은 계속 관리해야 했거든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희자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태우를 처음 만난 건 조직회의에서였어요. 같은 오거리파 소속이지만 다른 구역을 담당하던 그는 차분하면서도 의리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의자 씨, 저랑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며칠 전부터 용기를 내려고 했거든요. 태우의 어색한 웃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조직에서도 인정하는 커플이 되었고 1년 후에는 결혼까지 했죠. 태우야, 이름 뭐로 할까? 내 태우에서 태, 당신 희자에서 희, 정태희 어때? 정태희, 좋다. 딸이 태어났을 때 희자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직 생활보다 더 소중한 게 생긴 거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희가 4살이 되던 해 태우는 조직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희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태희 때문에라도. 태희를 지키고 싶어. 난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해. 정말이야? 응, 치킨집이라도 차려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희자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소중한 딸한테는 평범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떠나려던 바로 그날 밤. 여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형님이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그게 태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에 걸려온 전화. 정태우 씨 보호자시죠? 여기 병원입니다.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태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말이 트이기 시작한 4살 태희가 계속 아빠를 찾을 때마다 희자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떠나려는 태우를 막으려던 배신자들의 짓이었죠. 동료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태희가 있어. 그 순간 희자의 마음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보다는 딸이 더 소중했거든요. 희자는 조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쌍칼도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보험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작은 족발집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아? 응, 태희야. 이제 엄마가 맛있는 족발 만들어줄게. 와, 좋아. 딸의 환한 웃음이 희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희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남자 백이문과 결혼까지 했죠. 운동을 마치고 족발집으로 돌아온 희자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지. 쌍칼루님이었던 과거는 이제 정말 먼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평범한 족발집 사장님 김희자, 그게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봉인해둔 쌍칼루님이
다시 깨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2년 전 태희가 족발집에 뛰어들어와 외쳤을 때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희자는 그때 족발을 자르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30살 태희의 얼굴이 장미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누구랑? 병원에서 만났어. 이름은 백이문이야. 회사 다니시고. 정말 다정해. 태희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중앙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밤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희자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웠죠. 어떤 사람인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였어. 간호사들이랑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더라. 태희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그때 커피 한 잔 사드렸는데 그 다음날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어. 희자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김우는 정말 괜찮은 남자 같았어요. 태희가 족발집에 데려왔을 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백이문이라고 합니다. 어머, 태희가 얘기 많이 했어요.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태희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의 말투는 정중했고 태희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그래, 우리 태희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희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태희는 자주 족발집에 들렸고 김운의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엄마, 김은희가 나한테 목걸이 사줬어. 매일매일이 꿈 같아. 행복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족발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2번은 들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1~2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태희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로 물어보면 태희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김은희가 신혼인데 너무 자주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엄마는 태희 보고 싶어. 응, 곧 갈게.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통화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태희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왔어. 태희야, 왜 목소리가 그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태희라면 피곤해도 엄마와의 통화에서는 항상 밝았거든요. 희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엄마, 한 달 만에 태희가 족발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태희, 어서 와. 희자는 반갑게 맞이하려다가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태희의 왼쪽 뺨에 보라색 멍이 있었거든요. 태희야, 이게 뭐야? 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 어제 급하게 옷 입다가 옷장에 부딪혔어. 태희는 손으로 멍을 가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옷장에 부딪혔다고? 희자는 다가가서 태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건 옷장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주먹에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태희야, 진짜 부딪힌 거야? 응, 진짜라니깐. 엄마 왜 이래? 태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희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쌍칼루님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래, 으이구 조심했어야지. 희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족발 싸갈래? 괜찮아. 김은희가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돼. 그래, 알았어. 차 조심하고. 태희는 서둘러 족발집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 희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희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생긴 멍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분명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희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래전 태우를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다시 밀려왔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태희를 보내고 난 후
희자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았고 창호와 준수의 연락처를 보자 먼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호, 준수. 두 사람의 이름을 보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조직을 나온 후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희자를 누님이라 부르며 따라다니던 든든한 동생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자는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창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창호야, 나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자 누님,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야. 지금 뭐 해? 택시 운전하고 있죠? 누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창호는 지금도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조직을 떠난 후 성실하게 살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창호야, 만날 수 있어?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 다음은 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수야, 나 희자야. 희자 누님이세요? 준수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떠난 후 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준수야, 도움이 필요해. 누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희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딸을 건드렸어. 전화 너머로 준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죠. 이틀 후 족발집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창호와 준수는 여전히 희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희자는 태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딸 태희가 작년에 백이문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창호와 준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누님, 그 자식이 태희를 때렸다는 겁니까? 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거든. 희자는 태희 얼굴에 멍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놈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창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님, 저희한테 뭐든 시켜만 주세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호와 준수는 예전 조직 생활부터 이어왔던 인맥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백이문의 회사와 집 주변을 알아봤고 준수는 백이문의 일상을 추적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님, 큰일입니다. 창호가 족발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백이문, 그 자식 재혼이에요. 희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전 아내 이름은 서미경이랍니다. 준수도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미경 씨를 찾아봤는데요. 그 여자도 맞았어요. 백이문한테. 신혼 때는 정말 잘해줬대요. 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대요. 주변 지인들조차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했답니다. 그러다가 때리기 시작한 거래요. 희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니? 서미경이 이혼하려고 하니까 백이문이 완전히 돌변했대요. 집안을 박살내고 서미경을 병원에 보낼 정도로 심하게 때렸어요. 창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미경은 겨우 도망쳐서 이혼한 거래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요. 희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그런 자식이 내 딸을. 더 조사할수록 백이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다정하고 배려 깊고 로맨틱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아내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통제했어요. 마지막에는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님, 태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수의 말에 희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족발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도, 전화 목소리가 이상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구나. 창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이놈 어떻게 할까요? 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라면 바로 쌍칼을 들고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신중해야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어떤 증거요? 태희가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희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태희에게 보여줄 증거도. 그날 밤
희자는 혼자 창고에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둔 쌍칼이 든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다시 쌍칼 누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토요일 오전, 희자는 족발집 문에 휴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누님, 정말 괜찮으세요? 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직접 확인해야겠어. 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의 집까지 가는 길에 희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 말이요. 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벨을 눌러야 하나?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의 흐느끼는 소리였죠. 희자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고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태희야, 엄마야. 힘껏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안이 조용해지더니 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잠깐만. 몇 분 후 문이 열렸고 태의 모습을 본 순간 희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 있었어요.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태희야. 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 태희는 고개를 돌리며 상처를 가리려 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몰라? 희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꽃병이 깨져 있고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태희야, 이게 뭐니? 아, 그냥 정리하다가 실수로. 태희의 거짓말이 점점 서툴러지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긴 소매 안쪽으로 보라색 멍자국들이 보였어요. 태희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엄마, 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이문이 어딨어? 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출근했어. 그럼 출근 전에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언제 돌아와? 저녁에. 희자는 태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딸의 상처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팔, 다리 등에도 멍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엄마, 언제부터냐고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결혼하고 반년 후부터. 태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김은희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희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김은희가 너를 때린 증거 말이야. 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 찍어뒀어. 상자 안에는 태희가 찍은 상처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자는 하나씩 확인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사진 속 태희의 상처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태희야, 이제 그만해. 엄마가 해결해 줄게. 희자의 목소리에서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어요. 엄마, 설마. 너는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지내자. 얼른 짐 챙겨. 하지만 김은희가. 김은희는 엄마가 처리할게. 그날 저녁, 희자는 족발집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봉인해둔 쌍칼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 쥐는 순간 온몸으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누님, 태희 상태 어때요? 창호와 준수가 족발집으로 찾아왔어요. 생각보다 심각해. 희자는 태희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창호와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자식이. 누님, 말만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희자는 쌍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야겠어. 창호와 준수가 쌍칼을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쌍칼루님의 상징적인 무기였거든요. 누님, 정말 돌아오시는 거예요? 희자는 쌍칼의 날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새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희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족발집 사장님이었던 김희자가 사라지고 오거리파의 전설의 쌍칼루님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백이문을 족발집으로 불러내자.
어떡해요? 태희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를 거야. 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새끼한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려줘야겠어. 창우와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복수의 화신이 마침내 깨어난 거였습니다. 마음속은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희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월요일 저녁 8시, 족발집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자는 백이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얼른 족발집으로 와라. 문자는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오후 9시 족발집 문이 열리며 백이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태희는 어디 있나요? 어떻게 됐습?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희자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희자는 물씬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앉아. 희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백이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태희가 어디 아픈가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희자는 백이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죠. 백이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태희의 멍든 얼굴, 터진 입술, 목에 손자국들,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사진들이 그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백이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면 모르겠니? 네가 내 딸한테 한 짓이잖아. 희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섬뜩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희가 실수로 실수. 희자가 웃음을 보였고 그 웃음은 더 무서웠습니다. 반년 동안 계속 실수했다는 거냐? 백이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화가 났을 뿐입니다. 이건 부부간의 일이고 장모님이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희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네 놈이 말하는 부부간이 이런 거야? 희자는 녹음기를 틀었어요. 죽고 싶어? 또 친정 갔다 왔지? 내가 몇 번 말했어. 김은아, 엄마가 아파서 잠깐 갔다 온 거야. 닥쳐! 너 때문에 미치겠어. 태의 비명 소리와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이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혹시 몰라서 녹음해둔 거다. 희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장모님, 저는 닥쳐. 희자의 한마디에 백이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백이문은 처음으로 진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희자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네가 누군지 다 알아냈어. 희자는 백이문 앞에 또 다른 사진들을 던져놓았습니다. 서미경, 네 전화이프 맞지? 이 여자한테도 똑같이 했지?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통제하고 때리고. 그건 그때는 제가 젊어서. 젊어서 그랬다고? 희자가 다가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늙어서 내 딸을 때리는 거야? 백이문이 뒤로 물러섰어요. 장모님, 오해입니다. 저는 태희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고 있네. 희자의 웃음소리가 족발집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희자는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전등 아래 차갑게 빛나는 칼이었죠. 백이문이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희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고 쌍칼루님의 위압감이 폭발하고 있었죠. 쌍칼루님. 백이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자는 칼날을 백이문의 목에 갖다 댔어요. 내 딸을 건드린 네가 얼마나 운이 나쁜지 알겠지. 백이문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고 당당했던 목소리가 변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백이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희자는 칼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말할게. 첫째,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 둘째, 위자료 5천만 원 준비해. 저는 그런 큰 돈이 없습니다만. 희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아니에요. 준비할게요. 셋째,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네. 희자는 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넷째,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넌 다시 여기로 오게 될 거다.
배기문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자가 배기문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다른 여자도 때리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네. 절대 안 그럴게요. 좋아. 이제 꺼져. 배기문은 비틀거리며 족발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태희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딸을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희자는 법원에서 나오는 태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배기문은 약속대로 위자료 5천만 원도 깔끔하게 지급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태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딸. 희자는 태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부터 태희는 족발집 2층에서 희자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태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엄마, 내가 정말 괜찮아질까? 당연하지. 시간이 약이란다. 희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곁에 있잖아. 2주가 지나자 태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족발집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죠. 엄마, 오늘 병원에서 복직 상담 받고 왔어. 어떻게 됐어? 다음 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대. 태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희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희가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족발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태희가 주말이면 족발집 일을 도우면서 손님들과 밖에 인사했습니다. 손님들도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창우와 준수도 족발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누님, 정말 다행이에요. 창우가 태희를 보며 말했어요. 태희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보기 좋네요. 그러게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는데 준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자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오래전 태우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신기해. 어느 저녁 태희가 말했어요. 뭐가? 엄마가 그냥 평범한 족발집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셨다니. 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태희가 희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희자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태희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병원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도 즐겁게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족발집에서 희자를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족발 만드는 법 가르쳐줘. 희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족발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창우가 들어왔습니다. 누님,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백임은 그 자식 말이에요. 희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대요. 회사도 그만두고. 그래? 네, 완전히 꼬리 내리고 도망간 거죠. 희자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어요. 잘 됐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창고에서 쌍칼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꺼냈던 쌍칼을 다시 봉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희자는 상자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쌍칼루님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시 평범한 족발집 사장님, 김희자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희자와 태희는 함께 족발집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래, 우리 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족발집 안을 따뜻하게 울렸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자는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쌍칼루님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영원히 평범하고
행복한 모녀로 살아가기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도 친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